예, 이재 변호사님. 예. 10명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네. 오호. 무슨 이름? 그 술자석에 있었던 분들이요. 예. 사진과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예. 이러면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닌가요? 우선 뭐 지금 대검찰청하고 법무부하고 합동으로 22명의 감찰관을. 특별감찰관을 22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안 자체가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바뀌는데 여기에 있었던 뭐 파티를 했던 사람은 세상 바뀌는 줄 모르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책임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예. 더군다나 뭐 김영란법 등 뭐 형법에 위반이 있으면 이 부분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 그 수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 파동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 마지막 말하자면 자기들이 무사히 예. 수사가 끝났다는 예. 만세 부르는 파티였단 말이에요. 예. 그 1년에 이제 폭풍우는 다 지나갔다. 그렇죠. 아하.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숨 놓을 수도 있다. 예. 이러면서 자축 파티를 했던 거거든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근데 버전 없나요?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예. 정윤의 문건부터 그 파티까지 이 문제가 앞으로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들을 통으로 드러내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윤석열 검사장의 그 임명은 예. 앞으로 이런 수사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예. 사건 자체에 기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유죄를 끌어낸다 이런 얘기죠? 아니 재판에서 유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유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 벌 받은 사람들 당연히 유죄되는 거죠. 자, 네. 그런데 네. 궁금한 게 조국 교수, 이제 조국 수석이죠. 네. 조국 수석이 정윤의 문건을 들여다봐야겠다. 네. 근데 보니까 쭉 돌이켜보니까 2014년 11월 정윤의 문건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2015년 5월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네. 안태근 검찰국장, 네. 그 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네. 김순환 검찰총장이 그 이후에 다 인사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병우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김순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 조국 교수가 들어오자마자 아하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이 빠른 사람이죠. 네. 이게 그러면은 예. 지금 감찰이 시작돼서 예. 이분들이 그 일정하게 문제가 되고 다시 정윤의 문건을 봤는데 고의적으로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순환 검찰총장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수사 대상에 오고 그렇죠.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는 거죠. 사표 내고 나갔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니잖아요. 징계는 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렇죠. 그 형사범죄에서 면책은 안 되는 거죠.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직무유기. 거죠. 예. 원래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안 한 한 거죠. 것은 예. 직무유기죠. 그리고 범죄 사실 덮은 건 무슨 그 증거 은닉 뭐 이런 건 예. 증거 뭐 이런 건 없나요? 증거인멸죄도 있죠. 증거인멸. 우리가 있는 한 못 빠져나갈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현업에 있을 때에 그런 범죄 사실이 증명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면은 아마도 그것도 퇴직금과 관련된 이런 제 문제에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퇴직금은 이미 다 수령했을 거예요. 일시금으로요. 그래서 지금 아니, 뭐 수령한 거 그 반납하는 이런 죄도 없어요? 자천돼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파면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표가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 해직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퇴직금을 절반 수령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세금과 돈으로 그런 이상한 짓을 했으니 무슨 퇴직금을 줍니까? 그것도 국민의 돈인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면 예.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 사표 수리를 해주면 또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징계를 받으면요 변호사를 곧바로 개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변호사 개업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봐주려면 사건이 발생하면 빨리 사표를 내라. 그럼 빨리 수리해버리면 형사처벌 받은 거나 징계처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도 수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데 예. 만약 이거로 처벌을 받는다든지 예. 그럼 김순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 개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예. 그러면은 이걸로 처벌을 받게 되면 검찰 변호사 자격을 받나요? 그러면 이제 징계를 해야 되겠죠. 징계. 예. 예를 들어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그렇죠. 예. 그런 날이 올까요? 그거는 뭐 형사처벌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준 게 무슨 법에 걸리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요. 그러니까 무슨 김영란법이냐 이게 뭐 뇌물이냐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영 기자가 취재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진 않고요. 예. 이제 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내부에서는 그럼 이 사안을 누가 유출했느냐? 예. 그래서 또 유출자에 대한 또 그 서로 지목을 하고 하는 이런 양상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이제 그 특히 이제 아니 그분은 예, 양심적인 예. 내부 고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선에서 바깥 시선에서 본다면 예. 그 말씀 맞는 내부 거고 고발자고. 내부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예요? 결국 이 평지풍파의 원인 제공자가 되겠죠. 아니 네. 평지풍파를 일으켜야지 검찰이 개혁되는 거죠. 태풍이 오는 이유가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지 물이 깨끗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 바닷밑이 정화가 되고 그런 그렇습니다.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건강한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본다? 그 시각이 독특하시네. 아니 이제 뭐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오늘 말씀하신 계속 꼬여요. 아까 말씀하신 태풍도 예. 태풍이 필요한 바닷가가 있고 필요 없는 바닷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그 자연 환경이니까 예. 다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요 지금 돈이 오간 게 문제가 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돈이 오간 게 드러났으면 돈이 오간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죄를 물어야죠. 예. 자, 이재화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안택은 검찰국장 입장에서는 자기 조사할 것을 무마해 줬기 때문에 사후 뇌물 공여죄. 예. 그 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사후 뇌물 수뢰죄. 사후. 예. 그 다음에 동시에 그렇죠. 돈을 어쨌든 자기 공여죄 직원들이 되는 줬으니까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앞으로 검찰총장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예. 당신의 역할이 중요하니 나 좀 봐주시오. 사전 매수죄. 사전 수뢰죄. 매수죄가 아니고 수뢰죄. 사전 수뢰죄. 예. 그거 왜 자꾸 바뀌어 지난번에 매수죄라. 매수죄는 아니고요. 매수는 아니야지. 매수는 선거법에 있는 거고. 사전 수뢰. 그러니까 뇌물 부분을 이제 수뢰라고. 뇌물죄로 적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 다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예.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법전 찾으면 김영란법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검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때 읽는 것도 그러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검지에 관한 법률인데 예. 8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돈이라도 100만 원 이상에 받으면 처벌되고 딱 100만 원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처벌되는데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의 직무 예. 두 번째는 그 중에 직무와 부분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대가 관계가 없으면 옛날에는 뇌물죄가 안 되잖아요. 예. 그 중에 대가 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없으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예. 105만 원부터 처벌되는데 아니요, 100만 1원. 그렇죠. 처벌되는데 그 중에 대가 관계가 있어 버리면 예. 대가 관계가 있으면 100만 원 미만이어도 처벌되거든요. 아하, 이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문제가 사실상 정상적인 돈을 주고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아무런 거거든요. 이유가 없죠. 어쨌든 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본인들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허성모 비서관님. 네네. 아주 이상한 사건이 터졌어요. 물론 내부 고발자의 정의로운 고발이었겠죠. 네네. 뭐 내가 돈 조금 덜 받았다고 고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저긴 100만 원 주고 난 70만 원 줬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검찰 예.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문화나
또 이 검찰의 소위 주류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정치 검찰의 모습이 뭐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내부에 여러 검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 중에 어떤 한 검사가 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부 고발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구속시키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가 불을 끓었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그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가 구속되면 검찰이 살고 우병우가 불구속되면 검찰이 죽는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병우가 불구속됨으로써 검찰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검찰은 그동안 이제 정치 검찰 내지는 주류 검찰이라 했던 일부에 지금 정치 검찰, 예. 예, 일부에 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기소할 때 다시 특수본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특수본으로 넘어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에서 했던 수사 내용을 오히려 빼고 청구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오히려 불구속되기를 바라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라면서 한 청구가 아닌가 할 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예. 제가 잠시 그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발언을 좀 잘못했는데요. 그 빨리 신속하게 수정을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뇌물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김영란법이 필요한 것은 100만 원을 넘어서서 주고받는 거는 직무 관련성이 필요 없이 처벌하도록 돼 있고 아하. 또 직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대가 관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대가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성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더라도 이거는 대가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로 처벌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김영란법은 대가 관계와 무관하게 예. 금품을 수수해서 적정 금액 이상 아까 그 100만 원. 원 말씀하셨는데 그 100만 원 뭐 사실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대가와 무관하게 뭔가 이해관계를 얽힐 수 있는 관계에 설정돼 있으면 무조건 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서로 뭔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이해를 더 얹어주거나 빼거나 하는 이런 관계가 설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법조문 설명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뇌물로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몇 분 동안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예. 둘 다 예.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니까요. 그렇죠. 안태근 국장이 서울지검 검사들에게 준 것은 사후 뇌물수뢰. 사무 뇌물 공여죄가 되는 뇌물 거고 공여죄가 돈 받은 되고, 사람은 수뢰죄 수뢰죄가 공범이 되는 되는 거고. 거고. 그다음에 이영렬 검사장이 이야기했던 거는 그냥 통상적인 그러니까 사전 수뢰죄는 예. 수뢰 공여죄하고 수뢰죄는 그냥 통상적으로 뇌물죄라 그러거든요. 뇌물죄. 뇌물의 공여죄가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거고. 이영렬. 안태근 국장과 형사 그 과장 예. 그 과장금 두 명은 수뢰죄가 되는 거죠. 예, 수뢰죄. 네. 사후 뇌물 수뢰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을 논할 때가 아니네. 뇌물죄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김영란죄는 보충적인 거죠. 예. 뇌물죄가 안 되더라도 부정한 돈을 받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립하는 허성무 범죄죠. 네, 비서관님. 네. 자, 이 검찰에서 운영했던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던 돈이다. 네, 네. 라고 추정하는 이제 언론들도 일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도 개혁을 하고, 그다음 국정원도 개혁을 하고, 이런 등등의 함의가 담겨 있는 게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 자신의 40년 집사를 총무비서관, 그렇죠. 어느 정권이든 뭐 그다음 박근혜 정권은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래서 돈 갖고 검은 돈의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들이거든요. 예. 이번에 총무비서관의 삼철이 중에 하나인 예. 양정철 총무비서관 가냐라고 하는 것도 언론의 관심사항이었는데 본인이 고사했잖아요. 그렇죠. 하마평에 잠시 올랐는데 예, 이선우태 했는데 이 정도 그분은 전문적인 행정, 예산, 재정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기재부 공무원이고요. 예. 이제 경남 합천에 있는 합천 종고를 나오고 그 창원에 있는 창원대학 행정학과를 나와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예. 기재부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고시 출신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조금 뭐 시체말로 조금 알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얼마나 거기서 열심히 하고 성실히 근무했는지 어쨌든 뭐 잘 견뎌냈고 예. 지금은 뭐 1급 비서관, 사실 총무비서관은 말이 비서관이지 총무수석이나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총무수석이었는데 비서관으로 격하가 됐던 게 언젠가 하면은 그
김영삼 정부 때 홍인길 수석이 무슨 그때 비서관이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저는 이제 민원제도 핵심 비서관을 예. 했는데요. 그때 이제 뭐 그 사고가 터지면서 이제 권한이 너무 세다 해서 이제 비서관으로 격하했던 거고. 근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제 이런 사람을 넣은 거는 그런 과거에 약간은 뭐 어두운 부분을 걷어내고 정말로 이제 밝고 제대로 된 건강한 그런 자금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예. 분명한 의지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국가 부처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이제 주요 권력기관에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예. 자세하게 이참에 아예 그냥 특수활동비를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검찰, 국정원, 뭐 저 청와대 이렇게 다 있는데 예.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수활동비를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도 없어야 돼요. 아니 국정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예, 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휴민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샘물교회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 가서 클로징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해라. 그럼 빨리 수리해버리면 형사처벌 받은 거나 징계처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도 수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데 예. 만약 여러 처벌을 받는다든지 예. 그럼 김순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 개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예. 그러면은 이걸로 처벌을 받게 되면 검찰 변호사 자격을 반납받나요? 그러면 이제 징계를 해야 되겠죠. 징계. 예. 예를 들어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뭐 3년. 그렇죠. 예. 그런 날이 올까요? 아, 그거는 뭐 형사처벌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준 게 무슨 법에 걸리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니까 무슨 김영란법이냐 이게 뭐 뇌물이냐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영 기자가 취재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진 않고요. 예. 이제 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내부에서는 그럼 이 사안을 누가 유출했느냐? 예. 그래서 또 유출자에 대한 또 그 서로 지목을 하고 하는 이런 양상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이제 그 특히 이제 아니 그분은 예. 양심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 파동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 마지막 말하자면 자기들이 무사히 예. 수사가 끝났다는 예. 만세 부르는 파티였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1년에 폭풍우는 다 지나갔다. 그렇죠. 아하.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숨 놓을 수도 있다. 예. 이러면서 자축 파티를 했던 거거든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근데 버전 없나요?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예. 정윤의 문건부터 그 파티까지 이 문제가 앞으로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들을 통으로 드러내봐야 내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윤석열 검사장의 그 임명은 예. 앞으로 이런 수사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예. 사건 자체에 기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유죄를 끌어낸다 이런 얘기죠. 아니 재판에서 유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유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 벌 받은 사람들 당연히 유죄되는 거죠. 자, 예. 그런데 예. 궁금한 게 이재호 변호사님 예. 10명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예. 오호. 무슨 이름? 그 술자석에 있었던 분들이요. 예. 사진과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예. 이러면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닌가요? 우선 뭐 지금 대검찰청하고 법무부하고 합동으로 22명의 감찰관을 특별감찰관을 22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안 자체가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바뀌는데 여기에 있었던 뭐 파티를 했던 사람은 세상 바뀌는 줄 모르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책임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예. 더군다나 뭐 김영란법 등 뭐 형법에 위반이 있으면 이 부분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 그 수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한 것은 예. 직무유기죠. 그리고 범죄 사실 덮은 건 무슨 그 증거 은닉 뭐 이런 건 아, 증거 네. 뭐 이런 건 없나요? 증거인멸죄도 증거인멸. 있죠. 어허. 참, 우리가 있는 한 못 빠져나갈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현업에 있을 때에 그런 범죄 사실이 증명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면은 아마도 그것도 퇴직금과 관련된 이런 제 문제에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퇴직금은 이미 다 수령했을 거예요. 일시금으로요. 그래서 지금 아니, 뭐 수령한 거 그 반납하는 이런 제도 없어요? 자천돼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파면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표가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 해직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퇴직금을 절반 수령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세금과 돈으로 그런 이상한 짓을 했으니 무슨 퇴직금을 줍니까? 그것도 국민의 돈인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면 예.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 사표 수리를 해주면 또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징계를 받으면요 변호사를 곧바로 개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 변호사 개업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봐주려면 사건이 발생하면 빨리 사표를 내고 예. 조국 교수, 이제 조국 수석이죠. 네. 조국 수석이 정윤의 문건을 들여다봐야겠다. 예. 근데 보니까 쭉 돌이켜보니까 2014년 11월 정윤의 문건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2015년 5월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네. 안태근 검찰국장, 네. 그 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네. 김순환 검찰총장이 그 이후에 다 인사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병우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김순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 조국 교수가 들어오자마자 아하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이 빠른 사람이죠. 예. 이게 그러면은 예. 지금 감찰이 시작돼서 예. 이분들이 그 일정하게 문제가 되고 다시 정윤의 문건을 봤는데 고의적으로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순환 검찰총장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수사 대상에 오고 그렇죠. 그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는 거죠. 사표 내고 나갔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니잖아요. 징계는 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렇죠. 그 형사 범죄에서 면책은 안 되는 거죠.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직무유기. 거죠. 예. 원래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